안녕하세요. 문화전문기자 김주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준희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작곡가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작곡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음악부터 먼저 감상해 보실게요. 이 음악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악인데요. 네. 혹시 아이네 클라이네 나우트 뮤직 퀘일 넘버 525번 아닌가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네. 영어로 이야기하면 Small Night Music이라는 뜻으로 밤에 연주하는 작은 음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연주하는 그 음악 하면은 세레나데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곡도 현을 위한 세레나데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요. 원래는 세레나데는 사랑하는 사람의 창가에서 밤이나 저녁 때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전주의 시대에는 이 세레나데가 이런 오케스트라 작품을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고전주의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고전주의 시대는 영어로 클래식 피어리어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서양 음악을 가리킬 때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양 음악 시대 사조를 구분해 보면 바로크, 고전, 낭만, 그리고 현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고전주의는 1750년부터 1800년 또는 1810년까지 아주 짧은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 짧은 시기, 50년이나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기가 서양 음악을 전체를 대표하는 시기의 이름을 가지게 된 거는 고전주의라는 시기가 굉장히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음악가가 누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음악가는 우리에게 모두 친숙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입니다. 굉장히 그 임팩트 있는 그런 사조네요. 음악적으로 보면은. 네, 고전주의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고전주의 음악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보면 영속성과 지속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음악적인 특징을 말하자면 간결하고 보편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데요. 우리가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베토벤의 작품을 들을 때는 그 차이는 있지만 거의 보편적이고 비슷한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고전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으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또 간결하고, 특히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태교 음악으로도 많이 쓰이고 또 잠이 안 올 때 듣는 그런 음악으로도 베스트로 쓰이는 음악이 바로 이런 고전주의의 사조 덕분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모차르트의 작품은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그 음악이라고도 하대요, 보니까. 네. 아이네 클라이네 나우트 뮤직은 악장마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관공서에 이렇게 전화를 걸면은 ARS 그 음악 중에서 또 아이네 클라이네 나우트 뮤직하고 좀 비슷하게 들리는 또 음악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곡이요. 이 아이네 클라이네 나우트 뮤직의 2악장입니다. 2악장은 1악장에 비해서 굉장히 차분하고 느린 템포의 곡인데요. 2악장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은 참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친숙하게 다가오는데요. 몇 곡이나 모차르트는 작곡을 했나요? 네, 모차르트는 35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기를 살았는데요. 그동안 626곡이라는 굉장히 많은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교향곡을 비롯해서 오페라, 피아노곡, 관현악곡, 협주곡, 실내악곡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모든 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우리가 모차르트를 천재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장르의 작품에서 그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626곡이라는 많은 곡을 남겼는데요. 오늘 처음에 들어봤던 아이네 클라이네 나우트 뮤직 말고 또 네. 다른 곡도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모차르트가 피아노 소나타를 17곡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피아노를 배우신 분들이나 피아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곡이고요. 조금 규모가 작고 쉬운 곡이기 때문에 소나티네 앨범에도 실려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곡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 곡 무슨 곡인지 알 것 같은데요. 특별한 분이 연주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의
연주하는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아, 얼마 전에 그럼 제25회 만해대상 평화상을 받은 그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공로로 이번에 평화상을 받으셨습니까?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은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1999년도부터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문화 평론가와 함께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라는 오케스트라를 결성해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음악으로 그 분쟁과 대립과 반목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서동 시집이라 그러는데 그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의 그 서동 시집은 괴테의 시집에서 이름을 따온 건데요. 괴테가 동양의 문화를 접하고 그 우수성에 감동을 받아서 동서양의 문학이 결합된 굉장히 훌륭한 시집을 만들었는데요. 그 시집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그 업적을 듣고 보니까 네. 사실 만해대상 평화상은 그동안 받으신 분만 해도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받았거든요. 뭐 네. 넬슨 만델라,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노벨 평화상급의 그런 걸맞는 분들이 받았는데 역시 그 다니엘 바렌보임도 평화를 위해서 음악을 통한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애쓴 그 공로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클래식 음악가가 평화 대상에 선정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클래식 음악인으로서 굉장히 뿌듯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외 연주 일정으로 이번에 사실은 아쉽게도 그 시상식에는 참여를 못했어요. 하지만 2011년 임진각에 오셔가지고 베토벤의 그 합창을 연주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까지도 그 각인돼 있는 다니엘 바렌보임의 모차르트 소나타 퀘엘 넘버 545번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